자,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173페이지에 그 네모 5번에서 윗부분에 등기의 형식에 의한 분류라는 부분 찾으셨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에는요 374에서 377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이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등기의 형식에 의한 분류. 종류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등기고요. 또 하나는 부기등기죠. 주등기, 부기등기는 여러분들 시험에 어떤 식으로든 꼭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강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 주등기는 뭘 주등기라고 하느냐면 독립해서 그 하나의 숫자를 부여하는 등기를 주등기 형식이라고 합니다. 즉 1번, 2번, 3번, 4번처럼 독립해서 그 숫자를 부여하는 등기를 주등기라고 하고요. 그다음 부기등기는 그 가지번호를 부여하는 등기 형식을 부기등기라고 하죠. 즉 1-1, 1-2, 2-1, 2-2처럼 이제 가지번호를 부여하는 등기를 이제 부기등기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원칙은 뭘까요? 주등기가 원칙이다, 그죠? 그럼 어떤 경우에 부기등기를 합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부기등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부기등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자, 법에서 부기등기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부기등기 하고요. 법에서 부기등기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주등기 형식으로 등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가지 이제 법에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법 규정들을 우리가 공통점을 한번 추출을 해봤더니 이제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그 주등기와 연관성이 있을 때 그때 부기등기 하더라라는 것이고, 사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굳이 부기등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주등기와 연관성이 있을 때 부기등기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주등기의 그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부기등기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법에서 이제 부기등기 하는 경우를 일일이 전부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제 법 규정이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 뭐 말하는 줄 아시죠? 개명을 하거나 이사 가거나 그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가령 X라는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수리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홍길동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홍길동이요,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홍갑동으로. 전부가 불일치합니까? 일부만 불일치합니까? 일부 불일치. 그죠? 성명, 이름만 불일치한다고 하죠. 일부 불일치.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따라서 이때는 무슨 등기 방식으로 이미 되어 있는 기입 등기를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하는 거죠?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하는 겁니다. 변경 등기는 종류가 세 가지다, 그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권리 변경. 그 중에서 뭐예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따라서 여기다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해서 이름을 홍갑
동으로 바꿉니다. 그럼 불일치하는 부분만 주말한다 그죠? 이름만 주말을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위에 있는 이 소유권 보존 등기와 밑에 있는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2번으로 기재합니까? 1-1로 기재합니까? 1-1로 기재한다 이 말입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에 따르면 등기명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앞에 있는 기입등기랑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이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외 없어요. 등기명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OX. O. 예외 없습니다. 항상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합니다. 자, 갑이 X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이 소유자 갑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이걸 을에게 팔아요. 갑이 을에게 팝니다. 자, 그러면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셔야 되죠.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 이렇게 기재를 하죠. 항상 마지막에는 권리자 기재합니다. 소유자 을. 자, 등기 형식은 1-1로 등기할까요? 아니면 2번으로 등기할까요? 2번으로 등기합니다. 결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역시 예외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러분 항상 주등기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자,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위의 내용이랑 자, 이번에는 등기부 을구에 자, 갑이 저당권자입니다. 이 저당권자 갑이 자신의 저당권을요, 이걸 병에게 양도 이전을 합니다. 그럼 소유권을 이제 양도 이전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저당권을 양도 이전하면 이제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하는 거죠. 저당권 이전 등기는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뭐예요?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아니,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저당권 이전 등기는 기입 등기라니까요. 저당권 이전 등기는 기입 등기입니다. 권리가 넘어갔잖아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권리가 넘어가서 저당권 이전이라고 새로이 기재하잖아요. 기입 등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만약에 위에처럼 똑같이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여러분 권리의 우열관계는 우리 법에 따르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번이 우선합니까? 3번이 우선합니까? 2번이요. 그럼 원래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순위번호 1번이었다 그죠? 1번이었잖아요. 근데 그 권리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 이전했을 뿐인데 주등기 형식으로 기재를 하게 되면 순위가 밀려나가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등기 형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기재한다. 즉 1-1 저당권 이전, 저당권자 병 이렇게 등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갑구에는 뭐만 기재가 됩니까?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기재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을구에는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모조리 전부 다 을구에 기재가 되죠. 갑구에는 어차피 소유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기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되도록이면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기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차피 소유권만 나오니까.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모조리 전부 다 을구에 기재가 돼요. 지금 편의상 제가 저당권, 전세권만 여기 기재를 했을 뿐인데 실제는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 임차권 전부 다 을구에 기재가 됩니다. 근데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를 주등기로 기재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권리의 순위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모조리 다 나오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주등기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기재합니까? 부기등기로 기재합니까? 부기등기로 기재한다. 역시 예외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주등기. 이에 반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요, 부기등기입니다. 가령 전세권을 이전한다. 마찬가지로 2-1 전세권 이전이라고 기재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번에는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현재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죠? 부기등기를 하는 법 규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법에서 부기등기 한다고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규정들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가령 갑이 이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이 갑의 채권자 A라는 자가 가령 1억 원 돈 받을 게 있어요. 근데 갑이 돈 안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다, 그죠? 다만 소송 제기하기 전에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 야, 너 일단은 임시로, 아직 판결받기 전이니까 임시로, 야, 너 처분하지 마. 처분 제한할 필요 있다, 그죠? 자신의 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압류라고 하죠. 따라서 A는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려요. 변론을 거치지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촉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서 등기관에게 촉탁을 합니다. 가압류 등기해 주세요 라고 촉탁을 합니다. 자, 가압류권자 A 이렇게 기재를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주등기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자,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요, 전세권자 갑의 채권자 B가 돈 1억 원 받을 게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갑이 돈을 안 줘요. 그럼 일단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돈 달라고 소송하기 전에 일단 갑, 전세권도 재산권 아닙니까? 그죠? 전세권 재산권이다, 그죠? 예. 그럼 일단은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 채무자 일단 재산 붙잡아 놓고 소송 들어갈 필요 있다, 그죠? 자신의 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재산, 상대방의 전세권을 임시로 처분 제한, 뭡니까? 가압류. 돈 받을 금전이다, 그죠? 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하는 것을 금전, 그걸 가압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B는 역시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B가 가압류 신청하는 그 대상은 뭐냐면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하는 거예요. 아까 A는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한 것이고. 예. 자, 그러면 이제 B가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리죠. 변론을 거치지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내리죠. 그럼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은 등기관에게 가압류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촉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경우에도 위에처럼 똑같이 주등기로 순위번호 3번 가압류권자 B라고 기재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느 권리가 가압류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을구에는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해 권리가 다 나와요.
어느 권리가 가압류됐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에 따르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는 그럼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소유권에 대해서 처분제한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죠.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는 주등기인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는 주등기로 하게 되면 어느 권리가 가압류됐는지 표시가 안 나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는 등기 형식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1-1 가압류권자 B 요렇게 등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는 역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에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는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주등기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는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자, 먼저 부동산의 소유자가요, 자신의 소유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 담보권자가 채권자입니다. 자, 그 담보권을 여러분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은행 가서 돈을 빌려요. 그럼 그 은행의 그 담보권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당권이라고 하죠. 저당권. 그걸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지상권자도 돈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지상권자가 자신의 지상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역시 은행 가서요,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그 담보권을 뭐라고 합니까? 네,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전세금 담보대출 들어보셨죠? 자신의 전세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럼 그 담보권을 뭐라고 하죠?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자, 채권과 저당권. 즉, 무슨 얘기냐면, 가령 제가 이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채권과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 소유 부동산을 저에게 담보로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채권과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과 저당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이분에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 재산권을 또 담보 제공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럼 이 담보권을 뭐라고 합니까? 권리질권이라고 합니다. 권리질권. 이제 좀 외우세요.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았어요, 이름을. 자, 여러분, 소유권은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가지죠. 지상권은 사용, 수익의 권능을 가지고, 전세권은요, 사용, 수익의 권능을 가지고, 채권과 저당권은 사용, 수익의 권능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용, 수익의 권능을 담보 제공하니까 그 담보권을 뭐라고 합니까? 저당권. 사용, 수익의 권능을 담보 제공하니까 그 담보권을 저당권이라고 해요. 그럼 사용, 수익의 권능이 없어요. 그럼 담보권 뭐라고 합니까? 권리질권. 그걸 권리질권. 자,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셨는지, 기출문제에 여러 번 출제됐던 제가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OX.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OX. X. 이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수익의 권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이 사용수익의 권능을 담보 제공하면 그 담보권을 저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저당권 어느 구에 기재를 합니까? 등기부 어느 구에? 네. 아직도 각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구에 기재하느냐는 해당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구에 기재를 하느냐는. 이 목적인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을 담보 제공했잖아. 그럼 이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다. 그죠? 그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이면 갑구입니까? 을구입니까? 을구에. 그래서 기재는 전부 다 을구에 기재를 하죠. 다 소유권 아니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주등기로 기재를 하느냐 이제 부기등기로 기재를 하느냐는 이때는 목적인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주등기로 기재하느냐 부기등기로 기재하느냐는. 자, 그럼 지금 이 첫 번째 저당권은 뭘 목적으로 합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등기 형식은요? 주등기로 기재를 하죠. 주등기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입니다. 지상권은 얘까지는 이제 소유권 외의 권리다. 그죠? 그럼 자, 두 번째 저당권은요. 지상권이라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네요.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는 등기부 주등기로 기재합니까? 부기등기로 기재합니까? 부기등기. 이때는 부기등기다. 자, 그럼 세 번째 저당권은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역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죠? 따라서 등기 형식은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그 다음 권리질권 뭘 목적으로 합니까? 채권과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죠. 이 권리질권은 채권과 저당권을 얘가 설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권리질권자는 이 채권과 저당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걸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는 등기 형식은요? 부기등기. 자, 정리해 두셔야 돼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 이에 반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 법에서 부기등기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령 여러분 A라는 사람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A가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자, 이 A가요 갑에게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이제 갑은 세입자. 이 부동산 소유자 A가요 갑에게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어느 구에 기재를 해야 돼요? 갑구입니까? 을구입니까? 을구에. 따라서 을구에. 그럼 전세권자 갑. 항상 마지막에는 권리자 기재하거든요. A가 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자, 그러면 갑은 이 전세권자 갑은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하죠? 자, A가 갑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럼 갑은 전세권자다. 그죠? 그럼 전세권자인데 어떤 권리자가 지금 설정을 해준 거예요? 소유자가요. 아까 A가 제가 소유자라고 했잖아요. 적어야 돼요. 제가 적을게요. 얘가 소유권자입니다. 소유권자. 그럼 소유권자가 지금 설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이 전세권자 갑은요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죠. 따라서 을구의 등기 형식은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로 1번으로 기재하죠. 그래서 을구의 수리번호 1번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갑. 그 다음 이번에는요 A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A가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을. 이 저당권자 을은요,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지금 누가 설정해 준 거예요? A가. 그럼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죠. 따라서 등기 형식은요, 주등기로 기재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전세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병은행 가서 돈을 빌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전세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병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역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전세권자가 지금 담보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전세권자가 담보 제공하면 그 담보권을 뭐라고 합니까? 저당권.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경우에 또 똑같이 순위번호 3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병이라고 기재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주등기로 기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누가 돈 빌린 게 돼버립니까? A가요. 주등기로 기재하면 이 권리는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 소유자가 돈 빌린 게 돼버려요. 지금 누가 돈 빌린 거예요? 전세권자가. 전세권자가 병 찾아가서 돈 빌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병, 요렇게 등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자, 상당히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 목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힘듭니다. 자, 표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담보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담보권을 이제 저당권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저당권은 뭘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등기 형식은 어떻게? 주등기로 기재를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지상권자가 자신의 지상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역시 그 담보권은 뭐라고 합니까?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이름을 붙여놨어요. 저당권. 그럼 역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저당권자는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죠. 지상권자가 설정을 해준 거잖아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등기 형식은 어떻게 해요? 부기등기. 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등기는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주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등기는 주등기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등기는요, 부기등기.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소유자가요, 정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소유자가요, 정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등기 형식은요? 지금 누가 설정해 줬어요? 소유자가. 그럼 지역권자는 뭘 목적으로 해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죠. 등기 형식은요? 주등기로 기재한다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순위번호 4번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정 이렇게 기재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권리 변경이나 권리 경정 등기입니다. 자, 가령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제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A가 갑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1억 원 빌렸어요.
그럼 A는 소유자다, 그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담보 제공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갑이라는 저당권자는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죠. 소유자가 돈을 빌리면서 소유권을 담보 제공했으니까 그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등기 형식은요, 주등기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그래서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갑, 채권금액 1억 원으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A가 갑을 찾아가서 5천만 원을 더 빌립니다. 그럼 이제 1억 5천이 되는 거다, 그죠? 5천만 원 더 빌렸으니까. 전부 불일치예요? 일부 불일치예요? 일부 불일치. 그럼 일부 불일치라면 후발적인지 원시적인지 따져보셔야 된다, 그죠? 후발적입니까? 원시적입니까? 후발적. 따라서 변경등기 방식으로 시정하는 겁니다. 그럼 변경등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죠?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권리변경. 그럼 그 중에서 뭐예요? 권리변경. 따라서 이때는 저당권 변경, 저당권자 갑, 채권금액 1억 5천이라고 기재하고 불일치하는 부분만 주말한다, 그죠? 자, 등기 형식입니다. 여러분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등기 형식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A가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갑은행 찾아가서 돈 1억 원 빌렸어요. 그래서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갑, 채권금액 1억 원. 이 갑의 저당권은 뭘 목적으로 합니까? 지금 누가 설정해 준 거예요? 소유자 A가. 따라서 주등기로 기재하죠. 그 다음 이번에는 A가 다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A가 을에게, 소유자가요,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이 전세권자는 역시 뭘 목적으로 합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죠. 따라서 등기 형식은요, 주등기로 이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다시 A가 갑은행을 찾아가서 5천만 원을 더 빌립니다. 그럼 채권금액이 1억 5천이 되죠. 자, 여러분, 채권금액이 1억 5천이 되면 만약에 이걸 부기등기로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까 권리의 우열관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1-1이 앞섭니까? 2번이 앞섭니까? 1-1이 앞서요. 항상 앞에 있는 이 주등기 가지고 우열관계를 먼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1-1이 앞선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항상 법은 공평인데요, 이 전세권자는요, 앞에 1억 원 있는 줄 알고 세대로 왔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자기의 허락도 없이 이거 만약에 부기등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이 만약에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을 다 배당받고 나서 남는 돈이 있을 때 을이 전세금을 배당받거든요. 이건 모순이다, 그죠? 법은 항상 공평인데. 따라서 이때는 만약에 지금 만약에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을에게 여러분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손해를 입는, 즉 불이익을 입는 제3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해관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용어 다시. 불이익을 입는 제3자 뭐라고요? 이해관계인. 그럼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 의무자.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등기 의무자. 이익을 얻는 당사자를 뭐라고 합니까? 등기 권리자. 용어 다시. 이익을 얻는 당사자 뭐라고요? 등기 권리자.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를 뭐라고 합니까? 등기 의무자. 불이익을 입는 제3자를 뭐라고 합니까? 이해관계인. 자, 여러분 용어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익을 얻는 제3자 이해관계인 맞습니까? 이익을 얻는 제3자 이해관계인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익을 얻는 제3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입는 제3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해관계인. 용어 아시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국어에서는 이해하면 여기 이자가 뭐예요? 한자로 이익할 때 이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해는요, 손해할 때 해자거든요. 그럼 우리 국어에서는 이해관계인 하면 보통 이익을 얻는 자, 손해를 얻는 자 다 포함해요. 국어에서는. 이해하시겠죠? 우리 국어에서 우리말 쓰실 때는 이해관계를 하면 이익을 얻는 자, 그 다음 손해를 얻는 제3자를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우리 등기법 법학에서는 오로지 손해를 보는 제3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자, 얘 부기등기 하면 손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손해를 입는 제3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해관계. 그럼 이렇게 이해관계는 있는 경우에는 얘가 만약에 부기등기 해도 좋다라고 승낙을 해주면 부기등기 합니다. 어차피 권리변경이나 경정은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요. 승낙을 해주면 부기등기 하는데 얘가 일반적으로 승낙을 해줄 리가 없다 그죠? 그래서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등기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그래서 순위번호 3번 저당권 변경. 저당권자 값 채권금액 1억 5천이라고 기재를 하죠. 주등기 형식으로. 자, 이때는 1억 원 주말합니까? 주말하지 않습니까? 주말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1억 원은 주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1억 원은 배당 받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X라는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면 1순위로 1억 원은 배당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러면 앞에서 1억 원 주말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5천만 원이라고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등기 실무는요. 항상 변경 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 전체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전체를 기재하고 다만 이걸 보고 권리관계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X라는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면 앞에서 갑이 1억 원을 배당받아요. X 부동산이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앞에서 갑이 1억 원 배당받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전세금 배당받아요.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요. 이 갑이 1억 5천 한돈에서 앞에서 1억 원은 배당받았으니까요. 5천만 원 한돈에서 3순위로 배당받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권리 변경과 경정.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권리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원칙은 등기 형식은 뭐예요? 부기등기. 원칙은 부기등기. 이게 위에 있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부기등기다 그죠?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 이해관계인이 만약에 승낙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때는 승낙을 해줬어요. 얘가 이제 맛이 간 거죠. 요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때는 부기등기. 자, 근데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기재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앞에서 권리 변경, 여러분 등기 변경, 표시 변경 하면서 그 왜 변경 등기 종류 3가지 있다라고 해서 앞에서 정리를 했었죠. 그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 형식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다시.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지금 여기 부기등기 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주등기.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요? 부기등기. 예외 없습니다. 항상 부기등기. 그다음 권리 변경이나 권리 경정 등기는요? 원칙은 부기등기.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주면 부기등기, 승낙해주지 않으면 주등기로 기재한다. 되시죠? 자, 여러분 지금 4번까지 지금 제가 1, 2, 3, 4, 5번까지 받지 않습니까? 여기 4번까지는 예외 없습니다. 전부 다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형식을 한다. OX.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형식을 한다. O.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형식을 한다. O. 그 다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형식을 한다. O. 그 다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형식을 한다.
O. 예외 없어요. 네, 권리 변경이나 경쟁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X. 틀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거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를 합니다. 권리의 변경이나 경쟁 등기는 원칙은 부기등기. 다만 예외적으로 이해관계는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는 승낙을 해주면 부기등기 하지만 승낙하지 않았을 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기재한다. 자, 이제 남은 규정이요. 6번, 7번, 8번이 남았는데 6번은요. 판매 특약 등기, 그 다음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등기, 그 다음 권리 소멸 특약 등기. 그래서 세 가지 환공권. 얘들은 특약으로서 부기등기 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암기를 제가 좀 하시라고,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부기등기 하는 경우는 좀 암기를 하시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명인이 소외, 계속 보세요. 소외, 또 소외. 즉 명인이 소외를 3번 당했다. 왕따 3번 당했다 이 말이죠. 명인이 소외를 3번 당했어요. 그러면 뭔가 경정,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 떠나야 되죠. 왕따 3번 당하면 변화를 주고 싶으면 떠나야 돼요. 떠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항공. 이제 외국으로 가셔야 되니까. 그죠? 뭐가 필요해요? 환공권, 비행기 항공권 생각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부기등기는 법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부기등기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자,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가요. 그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너 전세권자는 다른 사람한테는 양도하지 마 전세권 라고 특약을 했습니다.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이라고 하죠.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죠? 양도금지 특약. 그럼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일단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민법에서 배우시는 내용이에요.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아, 있다. 민법에서 나와요.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사실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지금 공부를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기억해 두세요. 민법에서 지금 공부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기억해 두세요. 자,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부기등기한다. OX.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부기등기한다. X. 지금 보세요.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부기등기한다니까요. 여러분,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부기등기한다고요.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지금 법에서 부기등기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 법에서는 등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두고 있고 부기등기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등기 형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등기로 기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 비중 높아요.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일단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는 가능한데 다만 얘는 부기등기로 등기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 형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등기로 기재를 합니다. 즉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요.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전세권자 권리자 기재하고 그 밑에다가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즉 주등기로 같이 기재하는 것이지 별도로 부기등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부기등기 하는 경우를 다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부기등기는 법에서 부기등기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기등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 규정들을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하시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법에서 부기등기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기등기해요. 그럼 법에 규정이 없으면 부기등기예요, 주등기예요? 주등기로 기재한다고요. 그래서 부기등기 하는 경우 여러분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요. 설령 독립해서 한 문제로는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문으로라도 들어가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복습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